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황 내일 전략 김진영입니다. 목요일 시장이 지금 마감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제 우려를 딛고 코스닥 시장이 반등에 나서면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0.37% 오르면서 2020.92포인트로 마감이 되고요. 장중한 때 2025원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851억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은 여전히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찜찜하긴 한데요. 953억 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코스닥 일중입니다. 0.7%까지 오르네요. 어제 하락분을 모두 상쇄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559.15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코스닥이고요. 캔들을 좀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이 이틀 전부터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이틀 전에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어제 같은 경우에 역시 장중에 1.5%까지 떨어지다가 낙폭을 반 정도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더욱더 투자 심리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습니다.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이 257억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 사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좀 사는 듯 싶다가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후반 들어서 매도 규모를 모두 줄였습니다. 2억 가까이 현재 아주 소폭 매도를 기록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후반 들어서 더욱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인이 됐던 것 같네요. 매매 동향 좀 크다게 살펴보시죠. 자,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까지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외국인들이 1조 거의 4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었고요. 어제 1,000억 가까이 선물시장에서 매수를 했었죠. 오늘은 7,800억 선물시장에서 매수세를 기록을 합니다. 기관은 양대시장 모두 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0.7% 오르면서 133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이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최근의 상승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차익이 좀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네이버가 1.8% 떨어진 78만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신한지주, 삼성생명이 약세를 기록을 하면서 코스피 대형주들은 대부분 음봉을 그리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눈에 띌 수 있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시죠. 조금 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자, 파라다이스는 1.7%대 조정을 받지만 CJ홈쇼핑 뒷심을 발휘하면서 0.2%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동서가 2.7% 오름세, 다음이 하루 만에 다시 상승을 합니다. 3.4% 오르면서 12만 3,500원대 양봉을 그리면서 코스닥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오히려 후반 들어서 뒷심을 발휘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장중에 다시 썼다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증권주들이 함께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죠. 지수와 함께 연동됩니다. 우리투자증권은 3.4%, 현대증권, 하나투자증권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어제 미래에셋생명지분을 비싼 가격에 샀다라는 이유로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1%대 반등이 나타납니다. 42,5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을 좀 확인해 보시죠. 자, 1.3% 오릅니다. 4일째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29만 7천 원대. 이 시간대도 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누적으로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좋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좀 올려잡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목표 주가를 18%나 업하면서 38만 원으로 제시했고요. 미래에셋증권 측에서 36만 원 정도 제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내일 LG화학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LG화학이 오르는 이유는 이 전기차 배터리 때문인데 전기차 배터리 부분의 턴어라운드는 내년 하반기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적인데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6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달 누적으로는 100만 주 넘게 LG화학의 기관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LG그룹주들 대부분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LG전자가 3% 이상 오르면서 75,700원, 스마트 부분에서의 선전이 이번 실적에 뒷받침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요. LG디스플레이도 확인해 보실까요?
하반기 애플 신제품의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상승을 하고요. 3.2% 오르면서 33,700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그룹주 확인해 보시고 자, 현대 엘리베이터가 4% 이상 오르고요. 현대증권이 2.8%대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로지스틱스 이 물류회사를 팔게 된 거죠. 6천억의 일본 오라클 금융그룹 쪽으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금융 정상화 부분, 이 유동성 안정화 부분에 가장 세심하게 많은 걸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동성 정상화 부분이 80%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현대그룹주들이 상승세를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마감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동해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 체결지수 각각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금일 코스피는 202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2020포인트만 안착한다면은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은 비단 코스피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닥 그동안의 그 급락을 뛰어넘고 다시 이제 재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558포인트 수준으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은데요. 560포인트까지는 내일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조정은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요. 시장 오히려 상승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정리 잠시 후 클로징벨 이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목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숨 좀 돌린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제 저점 대비해서 많은 종목들이 저점 이후에 상승세를 기록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37% 올랐네요. 2020선은 넘어섰는데요. 장중 최고치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6% 오르면서 558.96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특징적인 종목들부터 먼저 만나볼 텐데요. 먼저 정우성 팀장과 코스피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네, 금일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군을 살펴보니까 은행업종과 증권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었는데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양호한 수익성이 달성 전망에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202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오늘 연중 최고치에 도달했다는 점. 여기에다가 그동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었는데 구조조정 단행 이후에 이제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수익성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참 기대가 약간 많이 하락했던 것만큼 반등도 세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화학업종과 철강금속,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세를 이끌었었고요. 오늘 또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이 있었다라면 타이어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서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결국 국내 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인데 미국의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관관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었는데 어떻게 놓고 보면은 자국의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결국 그날 그 집의 잔치에서 결국 우리가 먹고 노는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강해지면서 타이어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오늘 약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이 좀 많이 약세를 보였었는데 신세계가 위듬이라는 이름으로 편의점 사업을 진출한다는 본격화 소식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기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갑의 횡포가 좀 없어지는 상황에서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의 가맹주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위드미로 바꿀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 따라서 위드미가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에게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부분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하락을 어느 정도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면 오늘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LG 그룹주들이 가장 눈에 띄었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3.3%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하반기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패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세를 보였고요. 호텔 신라도 3%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성장성이 높은 아시아 면세점에서 한국과 싱가포르의 거점을 확보했다는 것이 당연하게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타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또 하나 KCC도 3% 이상 강세를 보였었는데 리모델링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KCC의 수혜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 두산엔진도 오늘 오랜만에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3% 이상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여전히 뭐 수주가 조선주에 대한 수주가 원하는 만큼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 하지만은 하반기부터는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에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고요. 중국 온양자원이 무려 9거래일 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단기 낙폭 가대 외에는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관광개발도 재차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 결국 중국관광개발의 제주 랜드마크 호텔 개발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가 들어갔고 숨고르기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타난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토넥이 6%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성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산 가치가 부각 때문에 주가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증권사 리포트의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약한 종목들 고려아연이 2%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중소형주도 아니고 대형주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면은 오른 이후에 기술적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고려아연은 그 외 추가적인 의미는 부여하기 좀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도 3% 이상 하락했었는데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 실적 시즌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부각되고 있고 실적을 발표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게임 매출 부진에 대한 이야기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그러니까 경쟁력이 좋아진다는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면서 주가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가 오늘도 2% 이상 하락했었는데 라인의 IPO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그것을 다 반영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어떤 약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 거품에 대한 논란이 재부각되면서 오늘도 하락 마감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코스피 시장 특징 종목들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마감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과는 좀 흐름이 다른 것 같은데요.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박상규 선임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까? 일단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9엔 하락한 15,370엔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전날 뉴욕 증시 분위기를 이어가며 상승 출발한 니케이 지수는 장중 재료 부재 속 엔화 강세 흐름에 연동돼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 101.6엔 수준을 기록했던 엔달러율은 장 후반 101.5엔까지 하락하며 수출주 중심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업종 등이 하락한 가운데 1%가량 상승한 에너지 업종이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한국 시간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0.8% 하락한 205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날 발표된 중국 2사분기 성장률과 6월 주요 경제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장중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2사분기 성장률에서도 나타났듯 중국 정부의 내수 중심으로의 성장 모델 전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 따른 실망감이 지수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종별로는 동영향으로 경기 소비재 및 필수 소비재 등 소비재 중심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 동향 박상규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 종목들은 특징주가 오늘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찾아봐야 할까요? 네, 금일 코스닥 오랜만에 다시 반등에 나서면서 다시 한번 560선에 안착을 한 게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충분한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58포인트 수준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업종별 지수로 한번 바로 살펴보게 되면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보기기 업종이 4% 이상 큰 강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정보기기 업종에 속해 있는 토비스라는 그런 종목이 오늘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카지노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커브드 모니터라고 해서 지금 업계가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 저평가 매력 또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직행하면서 14,000원을 달성을 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을 바로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오늘도 역시나 모바일 게임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띄웠습니다. 게임빌이 이제 신작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티카가 어느 정도 나온 후에 인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등극을 함에 따라서 오늘 게임빌이 7%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컴투스가 다시 한번 9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중국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다시 중국 어린이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중국 유아용품이죠. 엔젤주라고 할 수 있는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이제 아토피 치료제를 만드는 네오팜까지 오늘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수출입 동향을 중소기업의 어떤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증가했던 부분이 바로 밥솥 부분인데요. 오늘 또한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리움쿠첸이 오늘 4% 이상의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PM 풍년 또한 4% 이상의 큰 강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은 물론 중국으로의 어떤 수출 부분도 있지만 8월에 이제 쿠쿠전자라는 이제 밥솥 분야의 1위가 다시 한번 이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또다시 밥솥 관련주들이 오늘 크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주도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효성 ITX가 5% 이상의 큰 강세를 보였고 그 뒤를 이어 엔텔스와 그리고 이제 테스나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죠.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또 강세를 띄웠습니다.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제조 그리고 승일까지 아주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있고 6% 이상의 큰 강세를 띠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종목으로 조금은 약세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던 종목도 있었는데요. MJ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주주의 매각설로 인해서 오늘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대유신소재 또한 오늘 정도 이제 알루미늄 휠 사업 부분의 어떤 물적 분할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사흘 연속 하락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의 하락분은 어느 정도 되돌리면서 또다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는 충분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외환시장 동향 점검해 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환율이 어제 1,030원대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달러당 1,029원 10전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 같고요. 어제 대비 0.29%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코스모자산운용 오현석 상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예, 어제 제가 말미에 당분간 정부 2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을 감안할 때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이 마침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통화정책, 즉 기준금리 변경이 대체로 원달러 환율에 미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화정책 사이클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재료로 환율이 저점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 근래 들어서 역외 달러 매수 주체가 강하게 원달러 환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경 없이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에 더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통화정책의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형성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부총리의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가 공개되면서 환율, 채권 그리고 주가지수 모두 경제종합대책에 대한 기대가 크게 좀 반영이 되면서 호응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장 이후 전일까지 다소 빠른 원달러 환율 상승을 경계하면서 달러 내고 물량이 출회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1,026원 선까지 하락했던 환율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50bp 0.5%까지 인하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요. 여기에서부터 다시 강하게 달러 매수 자금이 유입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미국 지표는 제조 관련 지표가 기대보다는 좀 낮았고요.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개선 심리는 그냥 유지가 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엔달러 환율이 오늘 하락하면서 아시아 외환시장이 대체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장 막판의 하락이 이러한 아시아 외환시장에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030원에서의 추가 상승이 좀 막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1,030원대 안착 여부를 테스트하는 조정 국면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외환시장 분위기 오현석 상무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들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피 먼저 가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외국인은 2,260억 가량을 매수를 했고 네. 매수를 했던 업종군을 살펴보니까 어제하고 비슷합니다. 전기전자, 철강금속, 운수장비, 금융업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기간은 물론 매도를 했습니다. 도합 1,168억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그 와중에 화학업종을 약 4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매수에 집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면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500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전자가 두 번째로 나타나면서 오늘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었고 그리고 현대차 오늘 약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 290억가량 매수를 하면서 매수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여전히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앞서 타이어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는데 외국인 투자자들도 타이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 타이어가 매수 상위 8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네이버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의 인터넷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네이버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전력, KT, 고려아연 순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타났고요.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의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모습 말씀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KB금융인데 일단은 순이자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권주가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는 은행주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세 번째로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바로 이제 LG화학인데 전체적으로 LG화학의 주가 상승을 기관 투자자들이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투자증권은 뒤를 잇고 있는데 우리투자증권은 네 번째로 많이 매수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매도했던 종목이 우리투자증권이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외에도 우리금융과 LG디스플레이, 넥센타이어 순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그리고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입니다. NC소프트와 현대차, 네이버 순인데 네이버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선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선물 시장 마감 상황인데요. 0.25% 오르면서 262.50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합니다.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명주입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거의 8천억 가까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부분처럼 오늘 역시 외국인 투자들이 현선물이 좀 동반적으로 매수가 좀 올라오면서 우리 시장은 장중 2020포인트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선물 증시 역시도 263.70포인트까지 강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영향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국내 증시에서 워낙 빠른 속도로 외국인 투자들이 하방 포지션을 보유했던 부분들을 청산하기 시작했었고요. 또 그 부분들을 지금 상승으로 좀 전환하고 있던 부분들이 오전장의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하나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장 후반부 특히 장 마감부로 넘어갈수록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을 받고 끝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멘트를 드릴 때 오전장의 강세였던 부분을 좀 반납하면서 끝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연 이틀째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모습은 좀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20이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다음에 선물지수 역시도 262포인트가 중요한 지수에서 끝이 난 건 맞지만 일단 일정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들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일 정도 장에서 그리고 오늘 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박스권에 대한 완전 돌파를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안착은 했지만 돌파까지는 이루어졌다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이에 따라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주 후반부고 금요일이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일단 한 템포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내일까지 좀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계속 강하게 위쪽만 외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해서 중립성을 가지면서 방어적인 태도로 시장에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루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코스닥의 수급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가 후반 들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수급적으로 눈에 띄었습니까? 네, 금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약 27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 4억 정도 매도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관이 어느 정도 오후 들어가면서 조금 매도의 규모를 조금 낮췄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뭐 바로 특징적인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오늘 원익 IPS 또다시 오늘 가장 많이 샀습니다. 하반기 이제 삼성전자의 랜드플래시 관련된 투자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원익 IPS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그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죠. 다음입니다. 네이버가 지금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다면 다음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특이한 그런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토비스, 그 다음이 이제 컴투스인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또한 지금 매수가 가담됐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 상위 1위 종목이 바로 컴투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와 기관의 매수세로 오늘 상승세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뷰역스와 SM 순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투스, 그리고 리움크챔, 성광밴드, 오스템 임플란트 다음 순으로 오늘 가장 많은 매수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 모두 함께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를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셀트리온과 게임빌, 실리콘웍스, 블루콤 순으로 오늘 가장 많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와 그리고 서울반도체, CJ-ENM, 우리산업, 포스코, ICT 순으로 오늘 시장에 어떤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하고요.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볼 텐데요. 일단 대형주부터 가죠. 내일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요. 거의 이제 초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대형주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참 한순간에 다시 2020포인트까지 오면서 연중 최고치까지 도달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돼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쉬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실적이 좋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실적 외에 다른 모멘텀이 있어서 그걸 상쇄시킬 만큼 강한 모멘텀이 있으면 밀어 올리겠지만은 기술적 과열권 부담감도 과열된 상태에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면 조정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글로벌 증시가 다시 강세를 보여갖고 내일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인다면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로 가면서 과열권 해소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주가가 너무 오른다 그래서 너무 환호하는 것보다는 그 항상 조정이라는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이면을 또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고비를 넘긴 코스닥 시장입니다.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 오늘만 놓고 보면 바로 빨리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조급심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 내일도 한 번은 더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조금의 수급적인 그런 우호적인 상황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내일과 그리고 주 초반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에 그나마 실적이 괜찮은 중소형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점, 그게 어떻게 보면 위안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뭐 적극적으로 무조건 사야지라기보다는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들겨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동양증권 골드목동 지점 고윤기 대리와 함께 오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루 만에 분위기가 또 이렇게 바뀌네요. 코스피 시장은 장중에 연중 최고점을 다시 찍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이제 하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한국경제TV와 함께 세워보시고요. 전 여러분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